서울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지속 상승할 것이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서울의 중대형 아파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실제로 서울 지역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전문가들의 전망에만 의존하지 않고 좋은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이 영상 12분 안에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 시점 40평대 중 서울에서 가장 싼 아파트 10곳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중대형 사이즈인 40평대 아파트를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를 풀어드립니다. 부동산 비트원이 조사 지역을 일일이 다 분석한 부분이 있으니까 구독자분들은 보시고 시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같이 집값 하락으로 사자니 금리가 부담되고 금리가 부담되어서 안 사자니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서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한 아파트 관련 주요 지표 하나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셔서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꼭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서울에서 가장 싼 40평 아파트 10곳입니다. 참고로 100세대 이하의 작은 단지는 제외하였고 같은 가격이면 큰 평수가 순위가 높습니다. 12.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기름 뉴타운 대시양 46평형입니다. 현재 호가 7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514세대의 단지로 위치는 정릉역에서 직선거리로 500m, 기름역에서는 800m 거리에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캠퍼스도 1.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는 초등학교도 있네요. 1999년에 사용 승인이 난 단지라서 23년 정도 된 점은 참고하세요. 내부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는 1억 원이 떨어졌네요. 9위,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벽산 라이브파크 40평형입니다. 현재 호가 7억 원에 나와 있네요. 1585세대의 단지로 솔샘역이 바로 붙어 있고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단지의 좋은 점은 바로 옆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숲세권이라는 점입니다. 2004년에 사용 승인이 난 단지이고 내부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는 1억 5천만 원이 떨어졌네요. 8위, 서울시 은평구 구선동에 위치한 경남 아너스빌 44평형입니다. 현재 호가가 7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475세대의 단지로 대형 병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학교도 가까이 있네요. 2004년에 사용 승인이 나서 거의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44평형의 내부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44평형은 1년 넘게 거래가 없었지만 최고점 대비해서는 1억 9,950만 원이 떨어졌네요. 7위,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동부골든 42평형입니다. 현재 호가 6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236세대의 단지로 매봉산이 뒤에 있는 숲세권으로 오류동에서는 직선거리로 630m에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단지도 1998년에 사용 승인이 나서 거의 25년이 되어가네요. 내부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42평형은 1년 넘게 거래가 없었지만 최고점 대비해서는 1억 1천만 원이 떨어졌네요. 6위,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경향파크 47평형입니다. 현재 6억 4천만 원에 나와 있네요. 171세대의 아담한 단지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지만 작은 산들 사이에 고립된 듯이 위치한 부분은 참고하세요. 사용 승인은 1989년에 나서 거의 34년이 되어갑니다. 내부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47평형은 2년 전 5억 6천만 원 실거래가가 마지막으로 거래가 없었고 현재는 8천만 원 오른 6억 4천만 원이 매물에 나와 있네요. 다음 5위에서 1위 소개 후에 말씀드린 중대형 아파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일일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5위,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현대성우 44평형입니다. 현재 6억 2천만 원에 매매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190세대의 아담한 단지로 법원과 검찰청이 옆에 있습니다. 도봉역하고도 가깝습니다. 이 단지도 1998년에 사용 승인이 나서 거의 25년이 되어가네요. 내부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44평형은 2년 6개월 넘게 거래가 없어서 시세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고점 대비해서는 1억 1천만 원이 상승된 6억 2천만 원의 가격으로 매매가 나와 있네요. 4위, 서울시 강성구 화곡동에 있는 일성스카이빌 43평형입니다. 현재 6억 원으로 최저가 나와 있습니다. 120세대의 아파트로 5호선, 2호선 까치산역에서
직선 거리로 300m로 가깝습니다. 2001년에 사용 승인이 난 1개동 120세대 주상 복합 스타일의 아파트입니다. 2년 전에 4억 9,500만 원의 실거래가를 마지막으로 거래가 없었고 현재는 1억 500만 원 오른 6억 원의 매매 물건이 있네요. 3위,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벽산 1단지 42평형입니다. 현재 5억 8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336세대의 대단지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옆에 있고 가까이에는 산책하기 좋은 작은 절이 있는 점이 좋습니다. 사용 승인은 2000년에 나서 거의 23년 차네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42평형 최고점 7억 9천만 원 대비 2억 1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2위는 서울시 은평구 기련동에 있는 우남 아파트 44평형입니다. 현재 호가 5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네요. 109세대의 2개 동의 단지로 국제관광고등학교가 옆에 있네요. 사용 승인은 1998년에 나서 거의 24년 차입니다. 44평형 최고가 7억 3천만 원 대비 1억 8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1위 아파트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홍은 풍림아이언 아파트입니다. 현재 5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333세대 단지로 접근성 측면에서 산과 산 사이에 들어간 부분에 위치해 있어 경사도도 좀 있고 외부 인프라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돌아 나와야 합니다. 이 단지 333세대 중에 142세대가 45평형 이상의 중대형 사이즈입니다. 사용 승인은 2002년에 나서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내부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45평형 최고가 8억 4,700만 원 대비 무려 3억 4,7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중대형 아파트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의 아파트는 최근 5년간 중소형 사이즈의 아파트의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공급자,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률과 완판을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중소형 아파트 수요 증가로 많이 공급을 했죠. 작년 지속적인 하락장에 소형 아파트 매입이 가장 컸습니다. 이는 1, 2인의 가구 수도 있지만 주택을 사고자 했던 젊은 층의 영끌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등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수요가 받쳐주니까 같은 면적에 중소형으로 지으면 가구 수도 많아지고 평당 단가를 올려 분양해도 수익률이 훨씬 높아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계산으로 가정한다면 500세대 30평 기준으로 평당 단가를 100만 원만 높게 받는다고 해도 자그마치 150억 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설사, 디벨로퍼분들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분석합니다. 중소형을 선호하는 기조는 계속될까요? 저는 최소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의 원격 수업도 있었고 재택근무 등이 많아지면서 큰 집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공급은 줄어들어서 중대형 평수의 희소성이 생겼습니다. 1, 2인 가구가 많아져서 중대형의 수요가 적어지겠지만 반면 코로나와 재택근무들의 환경의 변화로 생활 패턴도 변화해서 넓은 집에 대한 수요도 꾸준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중대형 아파트는 폭락장 직전까지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반면 하락장이었던 작년에는 소형일수록 가격 하락률도 더 컸습니다. 그럼 투자 측면에서 서울의 중소형과 중대형은 어떨까요? 그래서 부동산 비트원은 이번에 서울 지역 가장 싼 40평대 아파트를 조사하면서 나와 있는 매물을 기준으로 10개 아파트 단지의 평당 단가를 전부 다 계산해 봤습니다. 특이한 점은 1위 풍림 아이온과 2위 우남 아파트는 각각 45평이 34평보다 더 싸게, 44평이 29평보다 더 싸게 급매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에서 가장 싼 아파트 단지 1위부터 10위까지 40평 미만의 평당 단가는 예외 없이 작은 평형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는 어떨까요? 고가 아파트는 거의 비슷하거나 대형은 오히려 평당가가 비싸게 매물로 나와 있네요. 평당 단가는 싼 지역일수록 작은 평수가 더 비싼 경향이 있고 비싼 아파트일수록 큰 평수의 평당 단가가 비싼 경향이 보입니다. 비싼 아파트는 가격과 상관없이 똘똘한 한 채의 대형 평형, 그러한 희소성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중대형의 아파트의 특징 이런 건 알겠는데 사람 말인지 어쩌라는 건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표를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이 지표는 아파트의 가격, 금리, 그리고 소득에 따라 산출됩니다. 가격 하락폭이 심하고 금리 상승폭이 심한 최근에 민감한 시장 상황에 아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주택 부담 지수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의 변수는 아파트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수가 올라가고 금리가 높아지면 또 지수가 올라갑니다. 반면 소득이 올라가면 지수가 낮아집니다. 구독자분들은 주택 마련 부담이 큰 시점에 주택을 사고 싶으실까요? 계속해서 보면 이 지표는 나의 소득의 25%가 주택 비용에 들어간다면 100포인트, 이게 기준입니다. 나의 소득의 50%를 주택을 위한 빚, 이자 갚는 것에 쓰고 있다면 200포인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20년 평균은 125포인트, 그러니까 나의 소득의 30%를 주택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것이 평균이라는 말인데, 지금은 214포인트로 내 소득의 50%도 넘어 주택 마련 비용에 지출하고 있는 셈으로 정말 역대급입니다. 지금 정말 모두가 내 집 마련에 힘들어한다고 볼 수가 있네요. 소득이 일정하다고 본다면 집값과 금리가 떨어져야 이 수치가 내려옵니다. 내 집 마련을 고려하실 때 이 지수는 다른 사람과 간접 비교를 해서 판단하시기에 유용하니까 분기마다 업데이트되는 이 지표를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표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색창에 주택금융 통계 시스템을 치고 들어가세요. 좌측 메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클릭하시고 좌측 보시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하시고 조회를 누릅니다. 항목 설정에서 지역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밑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제를 하시고 원하시는 지역에만 체크를 합니다. 차트를 누르시면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보실 수 있어 참고하시기에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